이거 더 까먹은 것 같아. 너무 싫어요. 그때는 기억. 내 고등학교 때 얼굴 찾으면 보여줄게. 대박이야. 보여주시면 돼요? 찾으면 보여줄게. 진짜 대박이야. 너무 역병이에요? 좋은 아니, 역병? 역변이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아예 꾸밈 없는 모습이니까. 그때 많으셨어요? 아니 95kg. 지금이야 또. 그때는 약간 운동 안 하면 95kg. 어. 계속 하루 종일 잤어 학교에서. 어? 그러니 나도야.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들고 올게. 아, 서랍을 교복 입고 자고 있는 사진이 있어. 서라벌 나 출신이세요? 서랍벌이야. 대박. 차체 어디야? 실체는 저 인천 사람. 아, 선생님 인천 분이야? 네. 인천에서 막 13지방 학교 간다고 했어요. 진짜? 근데 되게 인천 그 무서운 동네 아니야? 인상도 무서워지셨어. 항상 욕설 때이 한쪽만 보는 거야. 네. 점점을 지나는 친구 같다.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 있어.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한 점에서 꼭 만나겠지. 자, 얘를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고, 얘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해볼게. 자,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내가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 이렇게. 어떻게 만든 건지 보이지, 그지? 자, 일단 이 도형의 방정식의 생김새를 보면, 자, x랑 y에 관한 몇 차식이니? 이 도형의 방정식. 그렇지. x랑 y에 관한 1차식이지. 자, 그럼 이 도형의 정체가 뭐겠어? 직선이겠지. 도형의 방정식의 x, 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이 도형의 정체는 직선이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의 특징을 한번 보여볼게. 자, 두 직선의 교점을 내가 P, Q라고 가정해주면, 자, 이 P, Q라는 교점은 두 직선 위에 동시에 존재하니까 두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x, y 값이지. P, Q를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도 0이 나오고,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도 0이 나오지. 맞아? 자, P, Q를 두 직선의 교점을 이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해볼래? 자, 그럼 얘가 0이 나오고 얘가 다 0이 나올 거니까 이 도형의 방정식이 성립하겠지. 무슨 의미야? 이 도형 역시 P, Q를 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도형은 두 직선의 교점 P, Q를 지난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이 두 개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이라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지. 되니? 그래서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도형의 방정식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저 K 값에 따라 그 직선의 기울기가 바뀌는 거야. K 값에 따라. 이해돼? 되니? 정리해볼까? 이거 정말 중요하다.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러한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도형의 방정식은 x랑 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이 되겠지. 그리고 두 직선의 교점을 대입했을 때 그 도형의 방정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각각을 너무 많이 듣네. 수업하는 머신이 된 거. 감정이 묻었어. 어떡하지? 직선이 직선처럼 안 보여. 오늘 몇 시에 끝나요? 왜 일찍 끝날걸? 아닌가? 이거 문제 풀고 두직선의 위치관계 하면 끝인데 두직선의 위치관계는 쉬우니까 금방 끝나지 않을까? 저번 시간에 빨리 끝나지 않나? 그치? 저번 시간에 재밌는 얘기하면 아 맞네 빨리 못 끝났어. 무슨 얘기했지 저번 시간에? 그 새로운 쌤 얘기했나? 그 얘기하다가 이상한 거 같네. 자 79번 자, 이 직선의 방정식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날 때 기울기가 4이고 점 P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K로 한번 묶어볼까? 자, K로 묶어보면 자, K 곱하기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 더하기 2x 빼기 y 더하기 3은 0이지. 자, 그러면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이다? 직선 2x 빼기 y 플러스 5는 0과 직선 2x 빼기 y 플러스 3은 0에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 샀다. 이러면 평행하잖아. 자, 4x 네. 직선 2x 빼기 y 플러스 5는 0과 직선 4x 빼기 y 플러스 3은 0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겠지. 자, 두 직선의 교점 한번 구해볼까?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지. 자, 서로 빼서 y 값 소거시켜주면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0 나오지. 따라서 x 값이 1이고 x 값이 1이니까 y 값이 7 나오네. 두 직선의 교점은 1,7이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7을 지난다. 그래서 p의 자료가 1,7인 거지. 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y는 4에 x-1 더하기 7이 맞지? 자,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K로 묶어주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 2x 빼기 y 플러스 5는 0과 직선 4x 빼기 y 플러스 3은 0에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직선의 교점 1,7을 지난다. 자, 그 다음에 89번 볼래? 89번. 자, 직선 4x 더하기 3y 더하기 8은 0 그리고 직선 x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더하기 2는 0. 자, 두 직선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일단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근데 그 직선이 1,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랑 y 자리에 1이랑 1을 대입해주면 자, 15 더하기 k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2가 0이지. 자, 그럼 3k가 마이너스 15니까 k가 마이너스 5 나오지. k 자리에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답이다. 이해되니? 두 직선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먼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고 그 직선이 1,1을 지나야 되니까 x, y 자리에 1을 대입한다. 저 K는요, 그 4x 플러스 3y 플러스 8에다가 해주면 안 돼요?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어. 어디다 붙여도 답은 똑같이 나와. 자, 그 다음에 83번 볼까? 83번. 직선 y는 mx-m 플러스 1이 있네. 자, 이거 m으로 묶어주면 m 곱하기 x-1 더하기 1이지. 자, 이거 어떤 직선이야?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 직선이지. 자, 그럼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1,1을 지나는 직선이네. 맞지? 자, 지금 a가 마이너스 1,0이고 b가 0,2고 자, 요 직선이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범위를 구하라. 자, 1,1을 지나는 직선이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0,1을 지날 때의 기울기랑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의 기울기의 사이값이 기울기가 되면 되겠지. 자, 1,1과 0,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자, x가 1 감소할 때 y는 1 증가했으니까 그 기울기의 값이 빼기 1 나오지. 자, 그리고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의 직선의 기울기는 x가 2 감소할 때 y는 1 감소했으니까 그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 나오지.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이해되니? (1,1을) 지나는 직선이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B를 지날 때의 기울기랑 A를 지날 때의 기울기의 사인값이 그 직선의 기울기가 되면 된다. 어렵지 않지, 그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이해되니? 네? 그러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하고 문제풀도 끝내겠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렵지 않다. 두 직선이 평행하네. 자, 그럼 뭐가 같아야 돼?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야지. 되지? 자, y절편까지 같아 버리면 두 직선이 일치하니까 y절편의 값은 서로 달라야겠지. 자, 그럼 두 직선이 일치하기 위한 조건은 뭐지?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같으면 되겠지. A랑 M의 값이 같고 E랑 N의 값이 같으면 된다.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은 평행하지 않으면 되겠지. 그지? 평행하지 않으면 되니까 기울기의 값이 서로 다르면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두 직선이 수직이기 위한 조건. 얘는 좀 외워두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 자, 이게 바로 표준형으로 표현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따른 직선이 만족시켜야 될 조건이다. 자, 이번에는 일반형으로 표현된 직선에 대해서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조사해 볼게. 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같아야 되지. 두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x 계수의 비율과 y 계수의 비율이 서로 같아야 된다. 예를 들면 x 계수가 k배면 y 계수도 k배가 돼야 돼. 그래야만 두 직선의 기울기를 각각 구했을 때 얘도 마이너스 b분의 a, 얘도 k 약분되면서 빼기 b분의 a가 나오지. 이해되니? 따라서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기 위해서는 x 계수의 비율과 y 계수의 비율이 서로 같아야 된다. 자, 근데 상수항의 비율까지 같아버리면 두 직선이 일치하게 되겠지. 상수항의 비율은 서로 달라야 된다. 다시. 자,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 기울기가 같기 위해서는 x 계수의 비율과 y 계수의 비율이 서로 같아야 된다. x 계수가 k배일 때 y 계수도 k배가 돼야 돼. 그래야만 두 직선의 기울기를 표준형으로 변환해서 구하는 과정에서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나오고 얘도 k가 약분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나오겠지. 만약에 봐봐, x 계수의 비율과 y 계수의 비율이 서로 다르잖아. 약분이 돼 안 돼? 안 되지. 기울기 값이 서로 다르겠지. 그래서 x 계수의 비율과 y 계수의 비율이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 비례상수가 약분돼서 기울기 값이 서로 같아진다. 이해되지 원리? 자, 그러면 두 직선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x 계수의 비율도 같고 y 계수의 비율도 같고 상수항의 비율도 모두 서로 다 같아야겠지. x 계수의 비율이 x 계수가 k배일 때 y 계수도 k배, 상수항도 k배가 돼야 k 약분돼서 이 직선과 일치해지겠지. 자,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평행하지 않으면 되지. 따라서 x 계수의 비율과 y 계수의 비율이 서로 다르면 되지. 그렇지? 자, 수직이기 위해서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자,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 표준형으로 변환해서 기울기 구해주면 마이너스 b분의 a 나오지.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나오지. 그 기울기의 곱이 빼기 1이 되면 되지. 자, 그러면 b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a-가 빼기 1이고, 그럼 a 곱하기 a-가 빼기 b 곱하기 b- 나오지. 자, 따라서 a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b-가 0 나오지. 그래서 x 계수의 곱과 y 계수의 곱의 합이 0이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해되니? 표준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너네들이 잘할 것 같은데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조금 낯설잖아.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줘야 돼. 이 부분을. 알았지?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일반형으로 표현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첫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한 조건. 자,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해서는 x 계수의 비율과 y 계수의 비율이 서로 같아야 된다. x 계수가 k배일 때 y 계수도 k배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표준형으로 변환해서 기울기를 구했을 때 얘도 빼기 b분의 a, 얘도 k가 약분돼서 빼기 b분의 a가 돼서 기울기 값이 서로 같아지지. 그래서 x 계수의 비율과 y 계수의 비율이
같아야 된다. 상수항의 비율까지 서로 같아지면 두 직선이 일치해버리기 때문에 상수항의 비율이 서로 달라야 된다. 상수항의 비율까지 서로 같아버리면 얘가 CK 대시 K 약분돼서 이 직선과 일치해져 버리지. 즉 상수항의 비율은 그래서 서로 달라야 돼. 그럼 일치하기 위한 조건은 x 계수의 비율, y 계수의 비율, 상수항의 비율이 서로 다 같다겠지. 자,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은 평행하지 않으면 되니까 x 계수의 비율과 y 계수의 비율이 서로 다르면 되지. 그치? 그리고 네 번째,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하기 위한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빼기 1에서 이런 결과값이 나온다고 했지. x 계수의 곱 더하기 y 계수의 곱이 0이다.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벡터를 공부해야 된다. 일단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식 자체를 이해하려면 벡터를 공부해야 돼. 내적이거든. 일단 외운다. 이런 것들 다 이해되지? 이해해야 돼. 외우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봐봐. 93번 봐봐. 93번. 자, 직선 3x 더하기 k 더하기 3y 빼기 1은 0. 자, 직선 2x 더하기 k 빼기 4 y 더하기 3은 0. 첫 번째, 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기 위한 k 값을 구하래. 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기 위해서는 x 계수의 비율과 y 계수의 비율이 서로 같아야 되지. 자, x 계수가 서로 몇 배니? 3분의 2배지. y 계수도 3분의 2배가 돼야겠지. 그치? 따라서 k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2가 얼마나? k 마이너스 4. 자, 그럼 양면에 3을 곱해주면 2k 더하기 6이 3k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따라서 k 값이 얼마나? 18이다. 그래서 알파가 18이다. 자, 두 번째,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럼 x 계수의 곱과 y 계수의 곱의 합이 0이지. 6 더하기 k 더하기 3에 k 빼기 4가 0이다. 자,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이지. 그러면 k 마이너스 3에 k 더하기 2가 0이니까 k의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3. 베타 값으로 가능한 게 빼기 2랑 3이지. 근데 문제에서 베타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베타 값이 3이다. 알파는 18, 베타는 3. 어떻게 했냐 알겠지?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지 마. (95번) 자, 직선 x 더하기 ay 플러스 1은 0이. 자, 일단 첫 번째 직선 2x 빼기 by 플러스 1은 0과 수직이라고 했고, 두 번째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y 빼기 1은 0과 수직이라고 했네. 평행이라고 했네. 자, 이때 a 값을 구하네. 자, 일단 이 둘이 서로 수직이잖아. 그럼 x 계수의 곱과 y 계수의 곱의 합이 0이지. 따라서 2 빼기 ab가 0이다. 그래서 a 곱하기 b의 값이 2가 나온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지. 그럼 x 계수의 비율과
y 계수의 비율이 서로 같다. 자, x 계수가 몇 배야? 곱하기 1배지. 또 y 계수도 곱하기 1배가 되겠지. 따라서 a 곱하기 1이 마이너스 b 더하기 3이 되겠네. 따라서 a 플러스 b가 얼마다? 3이다. 그럼 a 플러스 b의 값과 a 곱하기 b의 값을 확보했기 때문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도 구할 수 있지. 맞지? 백번 같은 거 어떻게 보면 되지? 100번. 자, 서로 다른 세 직선에 의해서 좌표평면이 4개의 영역으로 나뉜대. 자, 좌표평면이 4개의 영역으로 나뉘려면 세 직선이 서로 평행하면 되지. 세 직선이 서로 평행하면 좌표평면이 이 세 직선에 의해 4개의 영역으로 나뉘지.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해야 된다. 자, 그러면 봐봐. 이 둘이 평행하지. x계수랑 y계수의 비율이 같지. x계수가 2배니까 y계수도 2배가 돼야지. 2 곱하기 b가 1, b가 2분의 1이다. 오케이? 또 이 둘이 평행하지. y계수가 곱하기 1배니까 x계수도 곱하기 1배가 돼야지. a 곱하기 1이 2다. a가 2네. 알겠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101번 같은 건 어떻게 풀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적어도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겠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따져야 된다. 네, 106번만 풀고 끝내겠다. 106번. 자, 106번 보면 A가 마이너스 4,3이고 B가 콤마 마이너스 1인데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을 구하래.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은 일단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야 되지. 자, 선분 AB의 중점 마이너스 1,1이지. 마이너스 1,1을 지나야 된다. 자, 그리고 선분 AB와 수직이어야 되니까 선분 AB의 기울기와의 곱이 빼기 1이 나와야 되지. 자, 선분 AB의 기울기 구해주면 6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20. 선분 AB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3이겠지. 자, 그럼 기울기가 2분의 3이면서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이지. 이게 답이다. 어렵지 않을 거야, 풀 때.